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잠깐 나눠볼게요. 자, 보면 집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집은 다른 지역의 유사 물건이고 또 하나는 내 집입니다. 내 집의 시세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모른다 하면 어떻게 보냐면, 자, 예시입니다. 매매가가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다른 지역 유사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중간값을 계산하면, 자, 감정평가 이상액이 8,500만 원. 아, 우리 집은 감정평가 이상이 8,500만 원이 되겠구나. 이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보는 내용이고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지도를 보면 호갱노노죠. 호갱노노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 지금 이 지역 아이누타운 일대 현재 가격 시세, 그다음에 실거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면요. 자,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자, 대형 2구역이죠. 이 지역을 보니까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기준으로 17억 8천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1개월 매물 평균은 19억 2천이었습니다. 자,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소들이 있죠. 즉, 내가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는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려고 하면 바로 완성된 단계. 자, 신촌그랑자이 2020년 올해 2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향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를 한다면 인근 바로 붙어있는 지역의 가격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건너편. 자, 또 보면 이 옆에 확대를 해볼게요. 좀. 자, 신촌 그랑자이 확대를 하면 바로 이대역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억 8천에서 현재 1개월 매물 평균은 19억 2천까지 상승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너편 쪽에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염리 3구역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도 34평 18억 1천만 원대 지금 금액 나와 있죠. 즉, 그렇다면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보면 바로 옆에 만약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다고 할게요. 또는 이 지역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다고 하면 인근에 완성된 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분양권의 거래 가격을 체크를 한다고 하면, 아, 우리 지역도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이 정도 가격 이상은 따라갈 수 있겠구나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재개발 지역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수익성 확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면 당연히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는 거를 누구나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통계를 갖고 좀 답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이거죠. 괜히 비싸게 투자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속도가 빠른 지역을 투자하려고 하겠죠. 진행 속도 빠른 지역.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싸게 속도 빠른 지역 투자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전략 가야 되냐? 재개발은 이거죠. 초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의 가능성 있는 지역에 초기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초기 투자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특히 구옥보다 신축이 유리합니다. 단 전세를 띄웠다는 가정합니다. 전세를 가정할 때 구옥보다 신축이 유리한 이유. 전세 들어오신 분들은 구옥과 신축 중에서 어떤 게 선호도가 높죠? 당연히 새 집이 더 선호도가 높겠죠. 하지만 재개발할 때는 구옥과 신축 모두 다 부시고 새롭게 짓는 게 바로 이 재개발이죠. 즉, 그렇다면 내 돈이 초기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가려면 뭐가 좋죠? 전세금 높은 게 좋은 거죠. 즉, 구옥보다 신축이 당연히 전세값이 높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죠. 감정평가를 따질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본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감정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합산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공시지가의 인근 지역 토지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 비율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물의 연식에 따른 가치 인정 비율. 즉, 연식이 오래되면 그만큼 건물에 대한 가치의 인정분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신축일수록 건물 가치에 대한 인정분은 많이 좀 좌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이 하나가 있죠. 연식에 따른 감정평가인데요. 토지는 공시지가죠. 일단 공시지가는 인근의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의 공시지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다가 비율 곱하기 면적인데, 비율은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 가격을 공시지가 비율로 나눠쓰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지분, 대지 지분이죠. 이 면적 계산하면 토지 감정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건물이죠. 건물은 연식별 예상 평당가를 계산해서 연면적 곱한다고 하면 감정평가액이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자, 투자를 했습니다. 초기 투자도 했고 내 돈도 적게 들어갔고 인근 시세도 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근에 재개발이 완성된 구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 지역은 시간은 보다 빨라지게 단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지역 재개발 진행될 때 처음에 완성되는 단계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구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한 구역이 먼저 추진해서 성공하면 다른 지역도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완성된 단계 인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특히 이 업무지죠. 업무지 또는 이 교통망 좋은 지역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3기 신도시도 가장 큰 장점은 교통망을 통해서 또는 이 서울 접근성을 통해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 GTX 경기도권, 수도권의 GTX 라인들도 가격 오르는 목적은 결국은 서울의 업무지를 빠르게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개발하는 것도 업무지를 끼고 있거나 또는 업무지 가깝게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교통망, 지하철 노선도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